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르는 구척장신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10월 12일 평안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의 성함은 홍윤식이며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9살 때 아버지마저 여의고 고아가 된 장군은 숙부댁에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이웃 마을의 지주집에서 꼴모섬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15세 때에 입대하여 나팔수로 복무했으나 1887년에 병영 안의 부조리에 한가하다 탈영했으며 종이 만드는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으나 다시 1890년경 금강산의 신계사에 들어가 1년 반 동안 행자승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1895년경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장군은 강원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병부대를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는 한편 활빈 활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1896년 8월에는 저명한 의병장 유인석이 거느린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했다는 일부 기록도 있습니다. 1897년부터 1904년까지는 처가가 있는 함경남도 북청에 살면서 농업과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에는 함흥에서 일어난 항일투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청 일대에서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는 포수들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사 포계의 포연대장으로 추대되어 동료 포수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포수들의 권익신장에 노력하는 한편 조국을 위한 일대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는 침략을 강화하기 위해 1907년 9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시행하여 포수들의 총을 회수함으로써 한국인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포수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장군은 1907년 11월 차 도선과 함께 포수들이 중심이 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함경도 개마고원 일대에서 치열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의 의병부대는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치르며 연전연승, 일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고 주목할 점은 일본관은 친일 세력 일부 부패 관리도 응징하여 일반 서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홍범도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고 민중 사이에 많은 전설적 유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고 식량과 탄약이 고갈되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1908년 11월경 만주로 건너간 뒤 다시 연해주 지방으로 망명하여 후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즉 장군은 1910년 6월부터 연해주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참가하는 한편 만주를 오가며 차후에 있을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해 9월 독립군 병사 200명을 이끌고 북간도로 이동하였고 두만강 연안 국경지대에서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20년 6월에는 중국 길림성 왕청현 봉오동 골짜기에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군대 및 국민회 독립군 부대 등과 연합하여 일본군 1개 대대 병력을 살상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봉오동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또 같은 해 10월 하순에 500여 명의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화룡현 청산리에서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독립군 부대와 연합하여 수백 명의 일본군을 섬멸하는 대성을 거둡니다. 이를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홍범도 장군이 영도하던 대한독립군 등의 독립군 부대는 이처럼 간도 출병으로 출동한 수만 명 규모의 일본군에 기습 공격을 가하여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1921년 연해주를 거쳐 같은 해 6월에 러시아의 자유시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밀약을 맺은 소련 공산당이 한인 독립군 부대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한인 독립군 부대와 교전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독립군이 사망하고 만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를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과정에서 자신의 부대는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인 독립군에 대한 학살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한쪽은 장군을 배신자로 여기기도 하며 한인 독립군의 무장 해제와 학살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장 해제와 공격 과정에 장군이 개입했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의 한국독립운동사 제34권에는 장군이 자유시 참변 소식을 듣고 장교들과 땅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 부대는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 의해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 직속 한인여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제1여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922년 말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하고 제대 군인들과 함께 연해주 이만에서 협동농장을 이끌었습니다. 1927년에는 부득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이듬해부터 1937년까지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1937년 9월 소련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고 이듬해에 카자흐 공화국 크즐오르다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나이로 조국 해방도 보지 못한 채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머슴, 사냥꾼, 광산노동자 출신의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그는 일반 민중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심지어 그와 싸웠던 일본군조차 높이 평가한 뛰어난 독립운동가요 무장투쟁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 주서, 2021년 8월 17일 건국헌장 대한민국장 주서, 2021년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 안장, 서거하신 지 78년 만에 조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다시 읽는 독립운동가 24인의 생애와 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